2024년의 주식시장은 전례 없이 불안한 상황을 맞고 있어. 최근 몇 년간 특히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된 상승세를 타왔지만 이제는 그만큼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 한국 시장도 국제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주식시장의 마법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주식은 마법보다는 전략이 더 중요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처한 위험한 상황과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미국 시장 과열의 끝, 조정의 시작? 우선 미국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과열된 상태였어. 2023년에는 S&P 500 지수가 거의 25%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기엔 여러모로 부담이 커진 상태야.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2024년이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미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갔고 기업들의 이익 역시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모든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어. 시장은 언제나 양치기 소년 같은 법이라는 워런 버핏의 명언처럼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휩쓸리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된 주식들이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매수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거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이 좋을 거야. 한국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아. 한국 시장은 정말 극도로 국제 경제에 민감한 구조야. 한국은 미국의 경제 정책, 특히 금리 인하나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 덕분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 있어. 특히 반도체 산업은 2024년 회복세를 기대하긴 하지만 이 역시 글로벌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흐름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어. 한국 증권사 분석가들도 2024년에는 상반기 약세,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예상도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예를 들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어.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언제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이동평균선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어. 차트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이동평균선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거야. 월봉 차트에서 이동평균선들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이는 시장의 중장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보통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시장은 일정 기간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즉, 차트만 봐도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일봉과 주봉 차트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월봉 차트야. 얘들아, 꼭 내 조언대로 월봉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해보길 바래. 특히 데드 크로스 같은 신호는 강력한 하락의 전조로 알려져 있어. 이럴 때는 시장에 대거 진입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거나 반등 시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해.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존 템플턴의 명언처럼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임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리스크 관리는 생존이 최우선이지.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시장이 불안할 때는 현금을 확보하고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필수적이야. 특히 이미 큰 수익을 본 투자자라며 차익 실현을 통해 일부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 또한 시장이 장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방어적인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는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섹터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받지. 이런 섹터들은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그 충격을 덜 받는 경향이 있어. 결론적으로
전략적인 투자와 긴 호흡이 필요해. 지금의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해. 하지만 위험 속에서도 기회는 항상 존재해.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것처럼 투자는 안전 마진을 만드는 예술이야. 즉,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차분한 마음과 장기적인 시각이 중요해. 단기적인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세워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야.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인 자산 배분, 그리고 긴 호흡의 투자 철학이야말로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거야. 끝으로 워렌 버핏이 한 말처럼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야 할 시기인지 깊이 생각해보자.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특히 내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투자 분야를 몇 가지 추천해 줄게. 이건 단순히 안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들이야. 1.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AI와 반도체는 2024년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야. AI는 전 산업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반도체 수요도 계속 증가할 거야. 특히 한국과 미국 모두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칩 제조업체들이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 2. 필수 소비재. 경제가 불확실할 때는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필수 소비재 섹터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야. 경기 침체기에도 사람들이 구매를 멈추지 않는 식품, 의약품, 생활 필수품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지. 이런 기업들은 배당금도 꾸준히 지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해. 3. 그린 에너지. 환경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특히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야.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린 에너지 분야는 유망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산업은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분야야.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야. 바이오테크, 제약회사,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 결국 중요한 건 다양한 섹터의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거야.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AI, 그린 에너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와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오늘 영상은 앞으로 2달 정도 계속 기억될 거야. 내가 보는 시장의 조정 기간은 최소 2개월이란 말이지. 자, 그럼 내 영상을 많이 공유하길 바래. 그리고 꼭 살아남아서 다음 상승장을 맞이하자. 그럼 굿바이.